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수 씨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재판장님, 예? 제 피고인 목현태 변호인 잠깐. 장승준 변호사 주세요. 다시 바꾸셨네? 예. 잠깐만요. 변호인 저 바뀌신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 장승준 변호사님 라움에 예. 예,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장승준 변호사님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감사합니다. 예,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혹시 검사님들 김상수 씨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예, 아닙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상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변호사님들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구승희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구검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님, 저는 구승기 검사고요.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라고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사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50번 14,336조 기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2025년 5월 1일 날 중앙지검 검사실로 오셔서 참고인 조사 받으신 기억 나신가요? 네. 네.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서명 날인한 거 맞습니까? 네. 네. 이번의 경우에는 피고인 목현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김봉식 피고인도 동의를 하시면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변호사님들? 예, 예, 장 변호사님? 예, 동의합니다. 예, 오늘 동의하셨었고, 예, 1번, 2번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뭐 사항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예, 계속하시죠.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번 증인은 2022년 8월 5일경부터 24년 7월 20일경까지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으로 일하다가 24년 7월 21일경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기조실장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국회 업무 전반적인 기획과 그리고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녹음이 되니까 혹시 가까이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인 다음 기조실장이 현재 기조실장 이양성 씨가 맞나요? 네. 증인은 기조실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목현태,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국회 경비대 제1제대장 김진욱, 전에 안전계장 협력 담당을 담당했는데 이 세 분을 알게 되었나요? 네. 네. 국회 경비대는 국회에 파견 온 것이 아니라 행정 응원 형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편 국회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시설인 국회 외곽 출입문에 회전문을 설치할 때도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서 했던 것이 맞습니까?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외곽 출입문 개폐 권한을 갖고 있으나 과거 전의경 제도가 사라진 후 일반 경찰들이 와서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경비를 서게 되었고 이후 이 경찰들이 경비 업무에 부담을 느껴 일부 외곽 출입문에는 회전문을 설치하여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현재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국회 외곽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사무처와 상호 협조하면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보면 그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나 국회 경호 담당관실에서 각종 CCTV나 영상 자료를 제출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CCTV 국회를 촬영하는 CCTV에 대한 관리 권한은 그 기조실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호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경호기획관실에 있나요? 그러면 평소에 CCTV 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보관하고 그런 업무는 경호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나요? 네. 그리고 그런 CCTV들이 외부에 반출될 때에는 기조실을 거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당일 몸이 아파서 집에 와서 일찍 자고 있었는데 아들이 계엄이 뭐냐면서 저를 깨우길래 그래서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후 상급자인 입법차장 진선희에게 전화하였더니 무조건 국회로 들어가라.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차를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23시에서 23시 30분경 국회 쪽에 도착한 사실이 있나요? 네. 당시 입법차장 진선희가 월담을 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서 가기 전인가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장애가 있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들어와라는 지시로 그냥 들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이유와 관련하여 일단 2024년 여름경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서 국회의원분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엄 상황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상황이고 비상계엄 선포 시 해제 의결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생기면 간부들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차장님이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제게 국회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면 국회 사무처 내에서 계엄을 대비한 매뉴얼이나 보고서 혹은 메모 등을 작성하여 계엄에 대비해 왔던 사실이 있나요? 제가 기조실장을 그만두고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7월 20일경까지 기조실장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름경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입법차장 진선희와 증인은 국회로 가서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이었나요?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는 그냥 동물적 반응으로 계엄 해제를 준비를 할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계엄 해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상호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네. 담이라도 넘어서 들어와라는 말이 오갔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냥 무의식간에 그런 업무 지시는 없었지만 서로 그냥 알고 있는 상황.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비상계엄 해제 의결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나요?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17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출근을 하게 되면 계엄군에 끌려갈 수도 있고 사표를 써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1980년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 사무처에 직원을 해고하고 국회 사무처가 사실상 업무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직원들도 알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과거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신군부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전부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구제되기는 했지만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사표를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네. 18번 증인이 국회 출입문 쪽에 도착하였을 때 국회 출입은 차단된 상황이었나요? 네, 차단됐습니다. 증인은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그 맞은편에 있는 국회 5, 6문 사이에서 월담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월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온 시점에도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제 차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둔치 주차장에 내리고 5, 6문을 거기서 저도 담을 넘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이 담을 넘으려고 했는데 그때 경찰들이 제지를 한 바 있습니다. 증인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국회 담장 월담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 번도 월담 해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문으로 출입을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월담을 해볼 상상조차 못 해본 것이 맞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월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평소에는 전혀 월담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증인이 목격했을 때 월담을 하면은 바로 제지할 정도로 경찰력들이 월담자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21번 증인은 위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목현태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나요? 운전하고 오면서 국회 도달하기 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계속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번 이후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국회 경비대 제1제대장 김진욱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4년 12월 4일 01시 21분경까지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서 김진욱과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었던 것입니까? 일단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항을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불가능해서 차선책으로 김진욱 계장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제1제대장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은 좀 가물한데 그때 김진욱 계장은 국회에 있지 않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23번 증인이 맨 처음 김준욱에게 전화를 걸었던 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은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국회 출입이 잠시 허용되었던 시기였는데 김진욱이 증인에게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던가요?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 그때 김진욱 계장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김준욱 계장이 연락이 한 게 아니고 저희 행정관인 최혜진 행정관이 저에게 전화 와서 도서관 쪽 출입문으로 오시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가니까 그때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인사과장, 기타 등등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거기서 있었는데 도서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진욱 계장을 전화를 하니까 사문 쪽으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4년 12월 3일 23시부터 23시 30분경 국회 쪽에 도착을 했는데 국회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갈 곳을 찾기 위해 국회 주변을 한 바퀴 돌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국회 둔치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관 최혜진과 연락이 되었고 누군가가 도정문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길래 국회 5문, 국회 6문, 국회 7문을 거쳐 도정문 쪽으로 갔으며 24년 12월
12월 4일 00시 11분경 도정문 쪽에서 최혜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국회 사무차장님, 기조실장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 5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증인은 국회 도정문 앞쪽에서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기조실장 이양성, 전 인사과장 남궁인철 및 50여 명의 직원들을 만나 함께 국회 사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나요? 네, 같이 최혜진 행정관은 약간 겁을 먹고 제 발장을 끼고 같이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김진욱 1제대장과 연락이 되었고 사문 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일단 사문 쪽으로 이동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남궁인철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 도착 이후 박태영, 이양성과 같이 국회 주변을 돌면서 출입구를 찾는 과정에서 아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것 같다는 대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의 기억으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신가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기조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차장을 모시지는 않았고 기조실장하고 사무차장이 먼저 걸어가고 저는 최혜진 행정관과 한참 뒤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대화한 내용 중에 경찰들이 왜 여기를 지금 다 차단을 하고 있는지, 왜 차벽을 설치하고 있는지, 출입을 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저는 저하고는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사문 쪽으로 갔을 때 기동대나 김진욱이 국회 사문을 개방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 사문에 갔는데 오히려 도정문 앞에 문들보다 물론 시간이 경과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더 경비가 엄격했습니다. 당시 김진욱이 국회 사문 밖으로 나와 기동대 대원들과 실랑이를 하기도 했나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한번 못 들어가실 때와 네. 나중에 결국 들어가실 때를 구분해서 맨 처음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피고인 목현태와 김진욱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통화 시 김진욱이 증인 등을 국회 사문을 통해 들여보내겠다고 보고를 하고 00시 26분경 통화 시 김진욱이 증인 등을 국회 사문을 통해 들여보내주지 못했다고 보고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증인이 국회 사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시각이 00시 20분에서 00시 26분경 사이가 맞나요? 시간이 가물가물합니다.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은 맞는 것 같나요? 예. 그러면 당시 그 기억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아까 다른 국회 사무처 직원들 50여 명과 사문 쪽으로 갔고 예, 그 이후 어땠길래 못 들어갔는지. 사문에 갔는데 경찰들이 빼곡하게 있었고요. 그냥 그때 한 50명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헬기가 군용 헬기가 머리를 지나다니면서 그냥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그러던 찰나에 같이 갔던 사무차장님하고 기조실장이 갑자기 안 보여서 김진욱 계장한테 다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증인은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사문 앞에서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 김진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 사문 안쪽에는 김진욱 외에 국회 경비대 대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대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위 국회 경비대 대원이 국회 사문 출입문 비밀번호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일을 하지는 않던가요? 못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보이지가 않았나요? 차벽으로 예. 가려져서? 네. 알겠습니다. 윤승현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725번 제19건 9767조 국회 회신 CCTV CD 한 장 중 국회 추가 회신 폴더의 경찰 영상 파일 중 00시 25분 54부터 00시 26분 21경 부분을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CCTV 영상입니다.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문 안쪽의 상황입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 2명이 국회 경비대 직원 2명인 것으로 보이고 한 명을 출입시키고 또 한 명을 출입시키는데 이 사람이 정기아 씨인 것 같습니다. 국회 CCTV 영상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9분경 이 시간이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특정한 시간이 이 시간이 00시 29분경인데 국회 경비대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국회 사문 안쪽에서 회전문을 통해 불사랑의 사람 1명 및 국회 경비대 감찰 담당 정기아를 출입시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증인의 경우 국회 사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불어되었음에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증인은 아까 00시 20분경부터 00시 26분경 사이에 국회 사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다니까 이건 00시 29분경의 상황이니까 이 2명은 어떻게 국회 사문을 통해서 출입했던 건가요? 선별적으로 지금 출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 장면 못 보셨나요? 네, 빼곡하게 많고 저 차벽 아마 저 바깥쪽에 있었을 겁니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와 김진욱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통화 시 피고인 목현태가 2개 기동대 경력을 국회 사문 쪽에 보낸다고 말하고 85 기동대 대장 변영찬의 검찰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00시 43분경 85 기동대 경력이 국회 사문 쪽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국회 사문 앞에서 다수의 경력이 국회 사문 쪽에 도착하여 국회 사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가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CCTV 002644부터 002732경까지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국회 사문 차도문이 열리고 다수의 경력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국회 CCTV 영상을 보면 2024년 11월 4일 00시 52분경 국회 사문 안쪽에서 국회 경비대 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도문을 개방하여 기동대 경력 40여 명이 이상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국회 사문을 통해 출입을 했던 것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증인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당시 지금 국회 사문 앞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못 들어가고. 근데 지금 보시니까 국회 경비대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 출입시켜주고 기동대원으로 보이는 한 40여 명도 출입시켜주고 이런 상황인데 바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목격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신가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다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 당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잘 안 보였던 건가요? 네, 혼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문 앞에 그 인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나요? 엄청나게 많이 모셨어요. 엄청나게 많이라면 대략 몇 명 정도를 말할까요? 100여 명 이상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우리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주로 많이 보이고 한 3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명. 그 직원들도 지금 국회 사문 안으로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 국회 사문에서 국회 경비대와 기동대는 국회 경비대 대원 및 기동대 대원은 국회 안으로 출입시키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출입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제가 못 들어갔으니까. 한편 증인은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의원의 경우 경정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그날은 경정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말을 사실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동안 국회 경비대가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을 경정문을 통해 들여보내 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그날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박태영, 이양성, 남궁인철은 다시 경정문 쪽으로 가서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부터 01시 2분경 사이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나요? 전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중에는 제 조서에도 있지만은 국회 기조실에 직원 한 명이 경비대랑 연락해서 일부 인원을 들여다 보낸 걸로 조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사문에 앞에 있는 동안 계엄군들을 보거나 계엄군들이 국회 사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부터 01시경 특전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 제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122명이 기동대의 협조 아래 국회 사문 출입문으로 들어가거나 그 주변에서 월담을 하여 들어갔는데 증인은 국회 사문 주변에서 월담하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해보지 못했나요? 국회 사문에 경비 인력들이 제일 빼곡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월담을 시도할 생각조차 또 못했던 건가요? 네네. 아까 증인께서 처음에 국회로 왔을 때에도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네. 이번에도 사문 쪽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월담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건가요? 네. 증인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전 국회 내에 계엄군들이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그거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둔치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한강 쪽에서 국회 운동장 쪽으로 군용 헬기들이 날라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나요? 짐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해보면 증인은 이제 국회 안에 이제 국회 운동장이라고 하면 사실 국회 사문하고 되게 가까운 쪽인데 계엄군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증인 또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두렵진 않았나요?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맡은 직위에 따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일단은 물론 전 기조실장이지만은 비상 상황이었고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운영위는 국회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소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라든지 할 때 국회 운영위에 또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24분경 국회 사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이 맞나요? 1시 24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각은 어떻게 특정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특정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알려줬습니다. 그 시각이라고 알려준 계기가 혹시 당시 직원들이 증인이 들어온 시각을 네. 기억하고 있던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최혜진 행정관하고 1시 11분에 만난 것도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사문 차도문, 인도문, 회전문 중에 어떤 문을 통해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회전문이 아니고 그냥 큰 문, 차도문. 아까 방금- 차도문을 약간 열어줘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85 기동대가 네.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그 차도문을 네, 그 말씀하신 문, 그 건가요? 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이번에는 어떻게 국회 사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일단은 사무차장님 기조실장이 자리에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직감으로 분명히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김진욱 계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들어가셨냐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문 출입문은 34기동대가 열어주었나요? 국회 경비대가 열어주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김진욱 씨가 열어줬나요? 김진욱 계장은 저를 인도할 때 밖으로 잠시 나왔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나요? 어떤 경찰한테 이분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다. 그렇게 말해서 몇 분한테 이렇게 서로 소통하더만 문을 조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최진 행정관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행정관은 수석 전문위원님만 먼저 들어가십시오 해서 그러면 집으로 귀가하라 이렇게 하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당시 최희진은 뭐 비상동보 대상은 아니었나 보네요. 여자 행정관입니다. 제 행정 업무를 총 책임지는 행정관인데 좀 여성이고 해서 제가 증인의 재량 하에 그냥 네. 집에 보냈던 건가요?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서 저 혼자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당시 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김진욱 그 일제대장이 다른 이제 기동대 대원들하고 뭐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실랑이를 했는지 혹시는 옆에서 한번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김진욱 계장이 국회 안에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도 선뜻 안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몇 번 말을 하니까 그래도 되게 잘 소통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국회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왜 저 사람만 보내주느냐 뭐 항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의문을 있었나요? 가졌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요? 왜냐면 저만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 외곽 출입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온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경정문을 통해 들어온 박태영, 이양석, 남궁인철과 국회 사문을 통해 들어온 증인 등 총 4명이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경정문을 통해 들어온 이지환 1명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이 알기로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국회 직원이 더 있나요? 증인이 저는 알기로. 사실 그것도 이지한 사무차장 기주실장이 경정문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는 것도 조금 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이지한 비서관으로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주환 비서관하고 오늘 오시기 전에 잠깐 뭐 통화는 하셨나요? 네네. 오늘 같이 국회 직원으로서 네. 출석을 하시니까 네네. 이주환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들은 건 있나요? 사실 그날 경정문으로 자기가 들어왔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중에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증인은 일단 4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에서야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지환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하나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 김진욱은 남궁인철이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오자 차량으로 본관까지 이동시켜 주었고 이후 증인 또한 국회 사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오자 차량으로 본관까지 이동시켜 주었는데 김진욱이 남궁인철과 증인을 차량에 태워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왜 태워줬어요? 차량으로 국회가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기동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김진욱 씨가 사실 이 국회 경비대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김진욱 씨가 이제 안전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국회 협력 담당으로서 국회 직원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국회 직원들이 비상계엄 시에 김진욱 씨한테 많이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김진욱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좀 친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목현태 대장에게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김진욱 씨가 차량까지 태워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인이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은 네. 김진욱 씨가 먼저 얘기를 한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들어가니까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차에 타십시오 해서 그냥 차에 탔을 뿐입니다. 아마 김진욱 씨가 국회 사문 쪽으로 올 때 차량을 가져왔던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차량이 보통 국회 경비대 차량이 국회 안에서 많이 순찰 돌고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 순찰 차량인가요? 그거는 그냥 일반 세단이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국회 안쪽 상황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력만으로는 질서 유지가 어려워 군병력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증인이 아닙니다. 보기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평온했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제가 김진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 본관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김진욱의 차량을 타고 국회 본관 정영관 앞에서 내려서 보니 국회 앞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내려서 정영관 앞으로 갔더니 방어원들이 출입문을 살짝 열어주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국회 본관 정영관 앞에서 계엄군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한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던가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최소한 가물합니다. 근데 뭐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국회 본관 출입문을 찾고 있던가요? 출입문 앞에 정영관 2층 출입문 앞 근방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본관을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인 건가요? 진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국회 정영관을 들어가려고 뭐 애쓰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 것 같던가요? 경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냥 제 앞에서 쑥 지나가더라고. 그냥. 그냥 지나가는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 정영관 앞에서 하차한 후 바로 국회 의장실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의장실에 가서 계엄 해제에 관해서 운영 수석 전문의로서 같이 뭐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할 거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회 의장실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진입하자마자 바로 의장실에 가서 한참 그때 막 서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지한 정무조정 비서관이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맞는데 국회 외곽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되길래 저도 마지막으로 계속 이때까지 저도 전화를 안 받았지만 그때 전화를 했었습니다. 목형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마침 전화를 목형태 경비대장께서 받더라고요. 네. 당시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의장실에 계셨는데 이미 의장님께서는 나가셨던 모양이네요. 네.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5층으로 가신 걸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장실에 갔을 때 의장님은 나가신 후였다.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 의장실로 간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곽현 정무수석, 이주환 비서관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두들 정신이 없었고 이주환 비서관이 계속해서 목현태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내 목현태 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시리에 저장된 김민기로 시작하고 56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대장님, 네네. 의장님 경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엄 해제 요구안 만장일치 됐고요. 예. 지금 의원님들과 국회 직원들 또 국민들 들어오게 네네. 국회를 열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지휘부와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통화하지 마시고 전권을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국회를 경비하러 오는데 국회 경비대가 아닙니까? 총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막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 다 막고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총장님 산문에 지금 마음은 제가 열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저도 지휘를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지휘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곧 아마 해제될 것 대장님.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뭘 논의합니까? 예, 당장 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4일 01시 36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9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언급하고 국회 출입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당시에 김민기 이때가 지금 01시 36분경입니다. 김민기 총장은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상황인가요? 통상 의장님 사무총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착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민기 총장이 직접 피고인 목현태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 시각까지 출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출입 제한을 빨리 풀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CD에 저장된 이상식 의원으로 시작하고 23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이 목대장, 예, 예. 너 저기 안 하나 지금 우원식 그 우리 의장님 그 못 들었나? 예, 지금 출입. 예, 지금 방금 그 저기 서울청에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해서 전달을 뭐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열어. 제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 이리 와봐. 로텐도로 와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로텐도로 와봐. 아니 이쪽으로 들어와봐. 여기 국회의원 이 로텐도 이쪽 올라와가지고 예. 내가 여기 경기단 문 열어달라 할 테니까 들어와봐. 한번 들어와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또한 경찰 출신인 국회의원 이상식이 2024년 12월 4일 01시 38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39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국회의장의 말을 전해듣지 못했냐고 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그냥 국회 출입문을 열라고 요청을 하고 피고인 목현태에게 본관 로텐도홀로 오라고 하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 목현태나 국회 경비대 대원이 국회 본관으로 온 일이 있나요? 의장실에 계속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증인이 아까 국회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들도 봤고 국회 방어원들도 봤는데 네. 국회 경비대원이 국회 본관 쪽에 있는 것을 혹은 온 저는 것을 못 봤나요? 봤습니다. 보지 못했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2시 08분경 이번에는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47초 동안 통화를 하는데 기억이 나나요? 납니다. 아까 그 CD 중 목현태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국회 사무처로 시작하는 전화 녹음 파일 한 개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예, 예. 네, 대장님 예, 예. 지금 아유.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예. 그 우리 그 안에 있는 군인이 철수하는 것을 확인하면 네. 우리 또 이제 그 징역이 서서히 그 풀어서 그 입장을 아니 지금 예. 군은 나갈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 계속 군은 지금 다 나간 걸로 지금 막 이제 끝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네. 안에 있는 군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휘부에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상황을 보고 지휘부에서 마지막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그런 출입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입장을 네. 시키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은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 경비대가 어떤 입장이냐, 어떤 입장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겁니까? 저희는 의장실에 있었는데 사실 정경관도 국회 경위와 방어원들이 기자 가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고 있었고 밖의 상황은 국회 본관 밖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무조정비서관이 계속 목현태 경비대장에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욕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 보겠다 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하게 됐습니다. 이후 증인은 무엇을 하였나요? 의장실에서? 의장실에서 즉시 이재한 정무조정 비서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고
아마 의장실에서 쓰는 텔레그램 방이 있기 때문에 다 공유했으리라 보고가 됐으리라 보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제 사무실이 의장실과 같은 3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동안 피고인 조지호 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 서울청장, 피고인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 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에게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그 시점 이후에 네, 이 비상계엄 당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도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반대신문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장 변호사님 먼저 하실 거예요? 최 변호사님 먼저 하실 예, 거예요? 저희가 먼저 예, 장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주신문 55항이나 58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도 뭐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증인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당시에 국회 안쪽은 국회 경비대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고 국회 밖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린 기동대들이 맡고 있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이어서 안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건 몰라도 바깥에서 출동한 기동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데 당시에 보면 다들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해서 열어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서울경찰청이나 실질적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측에 전화를 안 하고 피고인 목현태 측, 즉 안쪽만 맡고 있는 피고인 목현태 측에게 전화를 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회 경호 경비 체계는 3선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국회 청사 관리는 경위와 방호원들이 하고 외곽 경비는 국회 경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밖에서 그 경찰들이 맡고 있었지만 그게 뭐 서울경찰청 소속인지 국회 경비대 소속인지 저희로서는 구분되기 힘들고 통상적인 외곽 경비는 국회 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경비대에다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시 증인이나 다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경력들이 국회 경비대가 관리하는 경력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네요. 통상은 그 일반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국회 경비대가 주가 되고 외부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준비된 반대신문 간단히 묻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 증인은 방금 전에 검사님 질문에 대해서 국회로 출입한 시간은 01시 24분이었다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증언하셨죠. 네, 예. 그때 어느 문으로 출입을 하셨죠? 사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문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김진욱이 그 운전을 했나요? 김진욱이 이야기한 차량을 타고 본관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 예. 차량을 타고 본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국회로 출입한 후에 그 차량을 타고 국회 본관까지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뭐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차량이 아니라 걸어서 가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걸어서 가면
한 5분 10분 정도는 걸릴 5분 10분 정도 걸리면 네. 실제로 그 국회의 문을 통과해서 본관에 가서 본회의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본회의장까지 들어가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본관 2층 정연관으로 들어가면 네. 1분 안에 본회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출입문에 들어가서 그 본회의장까지 한 1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출입문에서 본관까지 빠른 걸음으로 하면 10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좀 신속하게 이동했을 때 한 10분 정도 걸린다. 한 10분 넉넉 잡고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제 23,801쪽 CD 중 목현태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황충현으로 시작해서 공공번호로 끝나는 부분을 잠깐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그 국회 문 앞쪽으로 뭐 이리저리 해서 한 1,500명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제 경력을 빼므로써 안을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 우리 지부에서는 그 경력을 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경력이라는 것이 예. 그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회 바깥에서 지킬 수는 없어요. 안에서 지켜야 돼요. 이제 안에 있는 경력도 당연히 뭐 뺄 수 있지만 예. 밖에 있는 경력도 빼서 그 밖에 있는 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거는 빼지 말고 그러면 안에 들어오길 원치는 않네요. 시민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밖에 있는 경력은 그대로 유지해서 시민들이 밖에 있길 바라고 바라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경력만 밖으로 빼달라. 예. 그렇게 한번 전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이제 이 통화 내용은 이제 그 황충현 씨와 피고인 목현태가 03시 14분경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검찰 측에서 55번과 58번을 통해서 이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나 이상식 의원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한 후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봐도 지금 국회에서는 경력들이 남아서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흩어졌을 거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55번의 질문 사항과 같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시 36분경에 그리고 국회의원 김상식의 경우에는 1시 38분경에 열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그 사무총장님이나 그 국회의원 이상식이 열라고 이야기한 게 내부적으로 또는 경호 담당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의사로 그냥 이야기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런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현직 기조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와 어떻게 보면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피고인 목현태가 3시 14분에 통화한 황충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전 경호기획관입니다. 예, 경호기획관은 어떤 일을 하는? 전 경호기획관은 경호 방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경호 방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거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리 뭐 바꾸실 건 바꾸셔도 되고요. 수석 전문위원님, 네. 정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붕식 피고인의 변호인 최정원 변호사입니다. 네. 1항은 묶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인이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회 공무원 소집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집 통보를 한 것인지 아십니까? 통상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자. 요번 저 때 묻는 겁니다. 통상을 묻는 게 이번 12월 네. 3일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소집 통보 대상과 인원도 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알고 비상시에 예. 소집 대상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인도 소집 통보를 받으셨나요 혹시? 저 입법 차장님하고 통화한 거 말고 공식적으로 온 게 있나요? 정인이 휴대폰으로 받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자가 왔으면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없을 텐데 나오라고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문자 이런 거 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정의는 조금 전 검사님 주신 분 때 좀 몸이 불편해서 주무시다가 이제 아드님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났다는 얘기 듣고 이제 밤에 이제 자택을 출발해서 국회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자택을 출발한 시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일찍 언론을 통해서 저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출발한 걸로만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신다는 네네. 얘기인가요? 혹시 그러면은 정인의 자택에서 국회까지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거리.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뭐 12월 3일 이게 뭐 좀 오래서 그렇지만 한 10시 그러니까 22시 한 30분 넘어서 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실장 서재만과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입법차장 진선이에게 보고를 하고 바로 출발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정의는 2024년 12월 3일 23시에부터 23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하셨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셨는데 정확한 도착 시간이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없나요? 이걸 정확하게 좀 더 이거 30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시계를 보고 다니지 않아서 예. 추정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거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로부터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하면 2024년 12월 3일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까지는 경찰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허용할 때인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정인께서 그때 국회에 도착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 왜 들어가지 못하신 거죠?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통상 산문을 통해서 국회 차량으로 진입을 합니다. 산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문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국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국회를 한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도 진입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둔치 주차장으로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로 운전해서 이제 그러면 3문에서 4문, 다시 5문, 6문, 뭐 이까지 안 받게 7문, 다시 그걸 또 1문, 2문 이렇게 완전히 돌았다는 게인가요? 아니면 3문, 4문, 5문까지 가서 거기도 다 닫혀 있어서 둔치 주차장에 세워 놓으셨다는 건가요? 국회 둔치 주차장은 보니까 5문 앞에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그때 당시 한 바퀴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더라도 10분 이상은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차로 돌았으면. 네네. 알겠습니다. 정의신문상 19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이제 검사님께서 국회 눈치주장에서 4차의 그 맞은편에 있는 국회 오문 육문 사이에서 월담을 하고 했으나 결국 월담을 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저희 경찰관이 이제 담을 넘으려고 했는데 제지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담을 넘으려고 했던 걸 제지를 한 것입니다. 제가 넘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여러 국회 직원들도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디를 넘어야 될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오문 육문 사이를 생각하고 넘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관들이 그때 그 담에 한 뭐 얼마 정도 써 있던가요? 정인이 보시기에? 거의 한 3m당 한 명씩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국회 사문과 오문에 34기동대가 배치됐고요. 34기동대는 대개 이제 뭐 한 기본적으로 보면 60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대가 3개거든요. 그런데 사문과 오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문과 오문 정도의 한 인력의 절반 정도가 각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담장 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두 명 정도 그 사문, 오문 사이를 보냈다라고 당시 34기동대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문과 7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45기동대가 배치됐는데 역시 한 개 기동대뿐이에요. 그러면 이 문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6문과 7문에도 역시 대부분 뭐 30명 인원이면 30 들어가면 담벼락에 2m씩 그렇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2m 간격으로 촘촘하게 서 있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사문 쪽에 뭐 이렇게 배치된 인원을 보면 사문 쪽에는 0시 52분 정도 돼야지 정원이 되거든요. 초기에는 한 60명 인원 가지고 문 2개를 막고 담벼락까지 맞을 인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담벼락이 다 막혀 있어서 지금 못 올라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목격하기로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뭐 제 기억이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월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 월담을 하려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걸 경찰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국회 직원이라는 건 어떻게 아시나요? 물론 제가 모든 직원들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정인이 신원을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 넘으려는 한 사람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그게 국회 직원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아니면 폭도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영상을 보면 유튜버들이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인 이제 요것도 아까 전에 연장선상에서 좀 묻는 겁니다. 41강 주신문 관련해서 정인은 국회 사문 주변에서 월담하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못했네요. 이 말에 국회 사문 주변이 제일 빼곡하게 경찰이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문 오문에 34기동대가 하나 있었고 나중에 0시 52분경 정도 돼야지 67기동대가 충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력은 사실은 국회 정문 그 대로변 쪽, 그러니까 정문, 그러니까 1문, 2문, 수소 충정소, 경정문, 해주면 국회 대로 쪽에 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정인이 사문 쪽이 빼곡했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그럼 얼마나 있었다는 겁니까? 사문 쪽에?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네.
5문, 6문, 도종문 거기보다 더 많았던 걸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경찰들이 어디에서 있던가요? 담에도 있었고 아니 문에 사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문에는 아주 많았던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기 바깥에 차벽이 있고요. 기동대 대원들은 그 차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차벽 바깥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의는 도대체 기동대원들이 어디 있는 걸 본 겁니까? 차벽 바깥에 있는 기동대원들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차박 바깥은 기억이 가물합니다. 하여튼 아니 빼고 가게 있었다고 해서 제가 제가 느끼기에 차벽 그 안쪽을 당시는-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기동대 대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의는 자꾸 빼곡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는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했을 때 국회의원 110명 이상이 국회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사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국회 의결이 끝나고 나서 들어갔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후에라도 네.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로 말하자면 출입증을 찍고 소위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검찰에 제출해서 그 증거로도 제출돼 있거든요. 혹시 그거를 뭐 이렇게 전수조사 같은 걸 해서 제출된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지한 정 저는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요. 그럼 담장 넘어서 또 국회의원 85명, 국회의원도 85명이 월담에서 본회 국회로 들어간 사실을 혹시 뭐 들어서 알고 있는가요?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혹시 이제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 것은 2024년 12월 4일 0시 한 35분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 있었던 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 아니요, 있었다. 예, 국회 외곽에 못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인 혹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로 출근한 국회 사무처 직원이 539명이고 월담하에 들어온 직원이 140인이라는 사실 혹시 들은 적이 계신가요? 제가 기조실장이 아니라서 보고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은 들은 바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오해 가항입니다. 국회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야간에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24시경까지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5개 기동대와 1개 제대 약 320명 상당이라는 사실은 혹시 뭐 듣거나 다른 사람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그 정도 인력만 배치되어 있다. 없습니까? 그럼 국회 담당 주율내가 한 2.5km 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주신문 하실 거 있으세요? 구승희 검사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구승기 검사님 준비됐으면 계속 하실까요? 제주신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반대 신문했던 것 중에 아까 황충현 경호기획관과 목현태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황충현 경호기획관은 국회 안쪽에 있는 그 경력들은 빨리 밖으로 빼달라. 그리고 국회 바깥쪽에서 경력들이 경비 업무를 해주는 거는 찬성인데 그렇게 좀 해달라. 안쪽에 있는 경력은 빼달라고 하거든요. 들으셨죠? 네네. 네.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안쪽에 있는 경력이 아까 그 제가 주신문할 때 영상으로 재생했던 그 85기동대가 국회 사문으로 들어왔던 네. 그 기동대가 들어온 것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이렇게 국회 안쪽으로 그 국회 경비대가 아닌 기동대가 들어와서 상주를 했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상주를 했던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기동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당연히 사무처에 그리고 의장실에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면은 아까 이제 김봉식 피고인이 반대 신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국회 사문에 있었던 34기동대는 차벽 안쪽에 있었다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그래서 기동대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증인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에 기동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아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주신문 33번을 할 때 순번 725번, 19건, 9767쪽 국회 회신 CCTV CD 한 장 중 국회 추가 회신 폴더의 경찰 영상 파일 0025 54부터 0026 21 경사의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국회 사문 앞에 차벽과 국회 사문 사이에 기동대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에는 안 보입니다. 없죠. 네. 차벽으로 국회 사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회 사문 앞에 기동대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기동대 왼쪽 상단 사진을 보세요. 왼쪽 상단 영상을 보면 형광색 옷을 입은 기동대원들 보이죠? 왼쪽 상단. 제가 마우스로 지금 차벽 옆에 양 끝에 지금 기동대 경력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는 보통 기동대가 차벽을 세울 때에는 차벽을 꼼꼼하게 세우기 때문에 네. 차벽 자체에는 인파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양 끝에 빈 네. 공간으로 인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기동대원들은 차벽 양 끝에 거나 혹은 틈새로 기동대원들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결과 확인해 보니. 증인이 당시 보았을 때 기동대원들이 어디 있던 걸로 기억이 나세요? 그러게 차벽에는 없었고 그래서 거기 차벽이 없는 부위에 빼곡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에서도 서 있던 것을 보셨다는 것이고요.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해보면은 준거 순번 추가 증거 258번 12.3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회신한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제가 화면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17745 쪽인데요. 이게 아마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께서 저번 기일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539명이고 월담에서 들어온 직원이 142명이라는 질문의 근거 자료인 것 같아요. 이 국회 사무처에서 보내온 자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첫 번째 표에 보면 02시경을 기준으로 539명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국회 사무처 상주했던 직원이 많은 시간대의 인원이 539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사실 22시경이나 21시경을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안에 많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21시경에는 203명이 있었고 22시경에는 134명이 있었네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이렇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많이 출근해 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야근을 하기 때문에 일정 인력들은 항상 사무실에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이제 23시경에는 135명이 상주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00시경을 기준으로 해서 314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월담한 인원이 142명 정도인 것 같고 물론 그 이후에도 월담을 했을 수 있지만 증인이 알기로는 국회로 추가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지 인원이 월담했던 걸로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절반 이상, 절반 미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이제 134명 정도가 국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월담을 한 인원이 142명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소충전소 역 담장이 무너지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소 담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직원으로부터 뭐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건 따로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반대 신문하실 거 있어요? 예, 최종원 변호사님. 화면만 조금. 네네네.
그 밑에 보면 이제 0112 이게 1시 12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밑에 있는 총 러닝 타임이 1시간 12분 22초 경의 동영상 중에 지금 25분 51초 정도의 동영상이고 시간대가 제가 실제 질문에 하는 취지는 실제 시간대는 00시 29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네. 전에도 저 출근 시간을 물은 거는 정인에게 빼고하게 있어서 못 들어갔다는 이유가 본인이 23시경에서 23시 30분경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했지만 0시 이전에는 저기 바깥에서 배치 안 되고 저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초기에는 담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빼곡하다고 해서 본인은 처음에 차로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초기를 묻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실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정인에게 그 기동대원들이 뭐 촘촘히 서 있고 또 사람이 너무 그 기동대원들이 많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인의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걸리는 시간, 도착한 시간을 묻고요.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소요된 시간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인이 분명히 그 위에 올라왔을 때가 저기 24시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추가 기동대가 배치되기 이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동대가 불과 320명 남짓이 있었고 대부분은 문에다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는 담장 사이에 빼곡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뭐 나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1시 넘게 되면 뭐 대부분 이제 1시 전후로 많이 배치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전 상황을 묻는 겁니다. 정인이 그렇게 일찍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인이 도착하셨던 시간이 뭐 1시라고 하면 제가 정인에게 그런 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빼고가게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빼고가게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오문 도정문에서 상당히 좀 오래 있다가 네. 움직였기 때문에 사문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렇지만 또 5문과 6문도 정인이 둔치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왔으면 바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온 시간은 거의 23시 뭐 30분에서 한 10분 이상 안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3시로 본다면 한 바퀴 돌아도 뭐 23시 30분 이전일 거고요. 늦게 봐서 23시 30분에 도착하셨더라도 도는데 한 10분 걸렸으면 23시 한 45분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강문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담벼락에는 대부분 경찰관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정인께서 둔치에서 올라오자마자 전부 다 제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인이 그 기억하는 시간이 초기를 말하는 것인지 나중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처음에는 최소한 없지 않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는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분명히 경찰이 있었고 제지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아이고, 증인 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시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남궁인철 씨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3시 반인데 조금 시간이 좀 떠서 10분이 떠지면 가까이 3시 반인데 밖에 한 번만 더 확인만 좀 해주십시오. 반장님 예. 증인 기다리시는 동안 예. 저희가 이제 추가 입증 계획을 준비 중인데 예. 좀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봉식 피고인 측에서 경찰 외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성이 없어서 부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좀 다시 한번 명확히 여쭤보고 싶고, 예, 모두 증인 신문을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부동의를 유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진정 성립이라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전향적으로 동의하시거나 뭐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도 변호인 측에서 고려하실 수 있게 재판장께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변호사님 요거 그때 말씀은 네, 여러분 진정 말씀은 성립을 막 다투시겠다는 취지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처음부터 저는 늘 말씀드렸는데 뭐 경찰 관련 쪽은 우리가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반대 신문의 기회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동의를 한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이제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 뭐 동의할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관여되지 않은 예컨대 군 내부 상황이나 국무회의 상황은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다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공동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서 다투면 그 부분이 어차피 정의신문 조서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진정선임을 부동의하고 다투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좀 동의하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장님께 그래서 우리는 부동의를 하더라도 경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 거는 반대 신문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 자체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희는 뭐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투시는 측이 저렇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채택할지를 재판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재판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투시는 거 보고 아마도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 보신 다음에 다툴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또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은 드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관련성 문제는 증거 배제 결정으로 뭐 빼내더라도 일단은 채택할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 여부는 그때 확실하게 부동의는 입장을 하신다고 했고 주된 취지는 뭐 반대 신문을 하시거나 진정 성립 부분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취지 하에서 관련성 부분만 지금 다투시는 거라서 이름 나중에 재판부에서 그냥 채택하면 될 문제라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 다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황충현 경호 기획관이 국회에서 나가는 CCTV나 영상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한다고 하니 다음 기일에 황충현 씨 아마 다음 기일 수요일 날 오후 첫 시간일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CCTV에 대해서는 그분을 대상으로 전부 다 그 진정 성립을 할 예정이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영상에 대해서 부동의 하시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부분이 계시면 그날 오셔가지고 반대 신문 하시든지. 어떠신가요? 일단 두 분은 없으시고 저희는 다 동의하는 상태.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동의하시고. 그러면 조지호 피고인이 답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라. 어디요? 조지호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피고인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게 뻥 뚫려 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의견 아직 안 밝힌 게 다시 한번 독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지호 피고인 쪽에도 저희가 연락은 할 텐데 어차피 다음 기일에 조지호 피고인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푸시를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뻥 뚫려 있는 거 그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어서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지금 그 사이에라도 좀 왔나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두 번 쉬게 해서 죄송합니다. 3시 35분 정도 됐는데 3시 50분 정도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3시 50분 정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